안녕하세요. 요즘 AI 모델들, 와,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잖아요. 네, 정말 그렇죠. 근데 이렇게 막 커지는 모델을,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, 뭐랄까, 비용 효율성의 비밀, 이걸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기술 논문이랑 관련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. 그 딥시크 V3 모델 개발 전략,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AI 하드웨어의 미래에 대한 통찰, 이런 걸 여러분과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요. 제한된 자원으로 어떻게 최첨단 성능을 내는지, 또 이게 앞으로 AI 기술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죠. 네,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. 특히 LLM 경쟁이 단순히 성능만이 아니라 어떻게 만드느냐, 이 효율성 싸움으로 가고 있거든요. 딥시크 사례는 특히나 더 주목할 만한 게 그 미국 수출 규제 때문에 성능이 좀 조정된 엔비디아 H800 GPU 있잖아요. 아, 네네. 그 H80. 그걸 2048개 썼다는 약간 제한된 환경에서 시작했다는 점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그냥 칩을 쓴 게 아니라 하드웨어의 특성, 그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딱 맞춰서 모델 구조랑 훈련 방식을 최적화했다는 거죠. 이른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동 설계, 이게 핵심입니다. 아,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맞췄다. 그런 말씀이시군요. 근데 모델이 커지면 그 메모리부터 장난 아닐 텐데요. 뭐 KV 캐시 이런 게 메모리를 엄청 잡아먹는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풀었을까요? 맞아요. LLM이 대화 기억하려고 쓰는 그 KV 캐시, 이게 메모리를 꽤 많이 차지하죠. 딥시크는 MLA,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이라는 기술을 써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. MLA요. 네, 이게 뭐랄까 대화의 모든 단어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핵심 요점만 딱 추려서 압축 저장하는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오, 압축하는 거군요. 그렇죠. 덕분에 딥시크 B3는 토큰당 한 70KB 정도 메모리만 쓰는데 다른 큰 모델들, 예를 들어 라마 31 45B는 516KB, Qwen 25 72B도 327KB나 필요하거든요. 와, 차이가 엄청나네요. 네, 메모리를 적게 쓰니까 훨씬 긴 대화나 문서 처리도 잘 되고 당연히 비용도 줄어들고요. 핵심만 딱 기억하니까 효율이 확 올라가는 거군요. 알겠습니다. 메모리는 그렇다 치고 모델을 실제로 돌리는 연산 비용, 이것도 만만치 않잖아요. 전문가 혼합, 모의 구조를 썼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 건가요? 정확합니다. 모의, 그러니까 전문가 혼합 방식은요, 아주 큰 모델 전체를 항상 다 쓰는 게 아니에요. 그 대신 입력된 질문에 제일 잘 맞는 전문가 부분만 딱 골라서 활성화시키는 기술이죠. 아, 필요한 애들만 깨워서 쓰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비유하자면 뭐 자동차 엔진 실린더 전부 돌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몇 개만 써서 연비 높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? 딥시크 B3가 총 파라미터는 6,700억 개나 되는데 실제 토큰 하나 처리할 때는 37억 개 파라미터만 써요. 와, 실제로 쓰는 건 훨씬 적네요. 네, 그래서 토큰당 필요한 계산량 Gflops라고 하죠. 이게 B3는 한 250 Gflops 정도인데 비슷한 크기의 다른 모듈들 Qwen 25 72B는 394, 라마 405B는 무려 2448 Gflops나 필요해요. 이야, 계산량이 확 줄어드네요, 진짜. 그렇죠. 계산량이 적으니까 훈련 비용도 줄고 심지어 뭐 개인용 PC나 좀 저렴한 서버에서도 꽤 괜찮은 속도로 돌릴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계산 효율까지 잡았다. 근데 아무리 싸고 효율적이어도 AI는 속도도 중요하잖아요. 너무 효율만 따지다가 느려 터지면 그것도 곤란할 텐데요. 물론이죠. 속도도 잡아야죠. 그래서 딥시크는 FP8 혼합 정밀도 훈련이라는 걸 도입했어요. FP8이요? 네. 기존에 많이 쓰던 게 BF16, 그러니까 16비트인데 이것보다 더 낮은 정밀도인 FP8, 8비트를 쓴 거예요. 숫자를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니까 계산 속도는 빨라지고 메모리 사용량도 더 줄어드는 거죠. 아, 정밀도를 좀 낮추는 대신 속도를 얻는 거군요. 맞습니다. 물론 정밀도를 낮추면 그만큼 오류 가능성도 커지니까 이걸 잘 제어하는 게 기술이고요. 딥시크가 대규모 모델 훈련에 FP8을 성공적으로 쓴 거의 첫 사례 같은 건데 논문 보면 현재 엔비디아 호퍼 같은 하드웨어에 FP8 연산 정밀도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약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네요.
그러면 여러 GPU를 이렇게 연결해서 쓸 때 통신 병목 현상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? 그 부분에서는 MPFT, 다중평면 네트워크 토폴로지라는 좀 독자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했어요. MPFT요? 네, 기존에는 보통 좀 복잡한 3계층 구조를 썼는데 얘들은 더 단순한 2계층 구조 여러 개를 병렬로 쫙 연결하는 방식을 쓴 거죠. 아, 병렬로? 네,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만드는 비용은 낮추면서도 GPU끼리 통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, 그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놀랍게도 실제 훈련 성능은 기존 방식이랑 거의 비슷하게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. 오, 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유지하고 굉장히 영리한데요? 그렇죠. 들었다.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. 현재 AI 하드웨어의 한계점 같은 걸 되게 영리하게 파고들고 극복하려는 시도였네요. 이 사람들 경험을 보니까 앞으로 AI 하드웨어는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런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딥시크 논문이 현재 하드웨어의 여러 과제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. 아까 말한 그 FP8 연산 정밀도 문제도 있고 또 H800 칩 내부에서 GPU끼리 통신하는 대역폭, NV링크라고 하죠. 그것도 제한이 있고 네트워크 지연 시간 문제, CPU 병목 현상 뭐 이런 것들이죠.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하드웨어는 이래야 한다 이런 제안도 내놓습니다. 예를 들면 저정밀도 계산, FP8 같은 거요. 이걸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연산 유닛이 필요하다. 또 칩 내부 통신이랑 외부 통신을 좀 매끄럽게 연결하는 기술, 더 빠르고 똑똑한 네트워크 이런 거요.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조용한 데이터 손상 문제예요. 조용한 데이터 손상이요? 그건 뭔가요?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? 이게 뭐냐면 연산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데 그게 티가 잘 안 나는 거예요. 조용히 데이터가 망가지는 거죠. 눈에 잘 안 띄는 오류 같은 거군요. 네, 당장은 뭐 문제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미세한 오류들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AI 모델이 예측하거나 판단할 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딥시크는 앞으로 나올 하드웨어에는 이런 미묘한 오류까지도 딱 잡아내고 수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오류 정정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요. 와, 단순히 그냥 빠르고 저렴한 모델을 만드는 걸 넘어서 이제는 AI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, 그 신뢰성까지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가고 있군요. 딥시크의 V3 개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하드웨어의 제약을 정말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설계로 돌파한 멋진 사례인 동시에 앞으로 차세대 AI 하드웨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이정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AI 모델이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. 그렇게 될수록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정말 긴밀한 협력, 그리고 공동 설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겁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. 앞으로 더 빠르고 더 저렴한 AI 시스템들이 계속 나올 텐데 과연 우리는 이 시스템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? 특히 조용한 데이터 손상처럼 알아채기 힘든 오류들을 효과적으로 막고 시스템의 어떤 견고함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드웨어 차원의 혁신,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AI 기술 발전에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